오늘은 우리 상품과 은행의 단위 상품과 비교해서 제한하는 방법, 백지 설계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진 상품 중에 가장 파워풀한 상품이 있죠? 네, 맞습니다. 금리적으로 가장 파워풀한 상품 실속 종시 되겠습니다. 실종풀이라고 하죠. 예, 실종 플러스라고 부르는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 5년 납 기준으로 했을 때 40세 남자 기준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환급률이 122%의 환급률을 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은행의 단위와 비교했을 때 고객님께 팜플렛으로 안내 드릴 때 이 상품은 은행의 3.5%에 해당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안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고객님들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고개를 아마 갸웃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3.5%라고 하면 매년 3.5%씩 부과되니까 10년이니까 3.5%씩 하면 135%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도해를 해보고 고객님께 안내를 드릴 수 있다면 정말 전문가처럼 보일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백지 설계를 한번 해보자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자, 실속 종신 5년 납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고객님에게 안내 드리는 거는 10년 동안 유지하시고 나면 비과세입니다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납입 기간이 5년이 될 거고요. 또 납입한 이후에 거치한 기간이 5년이 될 겁니다. 이것을 은행과 비교하게 되면 여기 앞에 내는 기간 동안에 5년은 매월 따박따박 내기 때문에 적금이라고 비교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이후의 시점에부터는 거치가 시작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예금과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종풀의 상품 같은 경우에는 5년 적금을 하고 5년 동안 예금을 하는 시스템인데 이렇게 했을 때 고객님에게 122%의 이유를 안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122%입니다. 22%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은행 상품과 비교를 하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 것인가? 자,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예금을요, 실질적으로 넣어놨을 때 이자를 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예금의 이자를 A%라고 가정을 하면 만약에 5년 동안 예금을 하셨다. A% 곱하기 5년간의 이자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적금은 어떻게 될까요? 적금도 똑같이 A% 곱하기 5년이 될까요? 아닙니다. 적금의 계산 방식은 약간 달라야겠습니다. 왜 다른가? 우리가 은행에 적금을 따박따박 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첫 달에 낸 이자에 대해서는 1년이 12달이니까 12분의 12의 이자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달에는요, 12분의 11의 이자를 드리고요. 세 번째 달에는요, 12분의 10의 이자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쭉쭉쭉쭉 가다 보면은 마지막에는 12달째는요, 12분의 1의 이자를 드립니다.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아채셨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적금에 대한 이자율은요, 예금의 이자율하고는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같지 않더라입니다. 왜 같지 않은가? 실질적으로 첫 달에서는 이자를 첫 달 낸 순간부터 이자가 불이가 되지만 두 번째 달 낸 것은 한 달간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이자가 비게 되고 셋째 달은 두 달간이 비게 되고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 자, 그렇다면 1년간의 총 이자는 율은 그렇다면 얼마가 되는 거지? 예금을 A라고 표시를 했다면요, 적금에서는요 정확히는 2분의 A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첫 달부터 둘째 달, 셋째 달, 넷째 달 이것을 다 더해놓고 보면요 총 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12분의 12는 1로 변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12분의 11 더하기 12분의 1 하면 또 1이 될 겁니다. 이렇게 1년치를 다 더해놓고 나면 6이라는 숫자가 나올 것인데 1년은 총 12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분의 6이 되고 이것을 우리가 초등학교 산수 시간에 배우죠. 분모와 분자는 나눌 수 있다. 6, 1은 6이 될 거고 6, 2, 1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금의 이자는요, 예금의 이자의
곱하기 2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A 나누기 2다 라고 표시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적금에 대한 이자율은 이렇게 표시를 하면 안 되겠죠? 이거 지우시고 실제로는 A분의 2 곱하기 5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계산할 때 고객님 실질적으로 5년 동안 예금으로 거치를 하시지만 그 전에 5년 동안 내시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합하시면 이게 실질적인 교부생명의 이자 122%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년 곱하기 A 퍼센테지 하면 5A가 되겠죠. 그리고 5년 곱하기 2분의 A 하면 2.5A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 두 개를 더하면 총 10년간의 각 해의 이자율이 나오겠네요. 가중평균한 이자율이 나오겠네요. 네, 맞습니다. 5 더하기 2.5니까 총 7.5A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초등학교 산수 시간에 배울 수 있었는데, 요 7.5A가 총 100%를 넘어서 플러스 22%의 수익률을 주더라라는 겁니다. 자, 22%의 수익률을 주더라. 그러면 A라는 이자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A는 22% 나누기 7.5 하시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해년 가중평균된 매해년 평균 이율을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볼게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자. 자, 22% 나누기 실질적으로 7.5였죠? 7.5를 하게 되면 2.93이 나오네요. 지점장님 이상하다. 우리 상품 3.5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아까 앞에서 봤을 때 3.5%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계산을 해놓고 보니까 10년간 매해년 평균 이자율이 2.93밖에 안 돼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여기에는 뭐가 빠진 거죠? 네, 맞습니다. 은행에서는 세금을 떼죠. 하지만 보험회사는 세금을 떼지 않죠. 세금을 떼지 않는 이유의 조건 명확합니다.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요. 10년 이상 유지를 하고 5년 이상 납부를 하게 되면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한도 없이 비과세를 해주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축상품이라면 10년 이상 유지만 하게 되면 월납보험료로는 150만 원까지, 일시납보험료로는 1억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죠. 자, 우리는 한도 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 없습니다. 비과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시된 2.93이라는 이 수치에는요, 실질적으로 세금에 대한 것을 감안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금에 대해서 반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자소득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몇 프로인가요? 15.4%입니다. 자, 우리가 이자소득세 15.4%라고 하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서 수치를 계산해 주게 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은행에 돈을 내서 이자를 받게 되는 총 수익의 모수가 1이라고 하면 그 1에서 15.4%만큼을 뺀 금액이 될 겁니다. 요것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정확히는 0.846이 될 겁니다. 자, 0.846만큼은 실질적으로 이자가 생겼을 때 곱하기 이자를 했을 때 내가 받게 되는 총 금액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이자의 이 0.846이 내 총 금액이 될 건데 내 수익에 대해서 감안을 처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면 2.93이라는 이 숫자에 또 나누기 0.846을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진 상품의 10년치 실속종시 40세 5년 납 기준의 실질적인 매해년 가중평균대 이자를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위 이자로 변환을 해서요. 정확히는 3.467이 나오네요. 3.467%입니다. 자, 3.467%입니다. 이 퍼센테이지는 우리가 팜플렛에서 많이 봤던 3.5%와 되게 유사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고객님에게 3.5%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은행과 단순히 단위로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고객님에게 니즈 환기를 하실 때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해를 해가면서 고객님에게 클로징을 해가시면 정말로 이분은 전문가다라는 이미지를 충분히 심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고객님, 한도 없이 비과세입니다 라는 얘기와 함께요.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객님 앞에 있다고 가정하고요. 고객님, 제가 지금 들고 온 상품은 실속종신 5년 납의 상품입니다. 고객님 40세 남자시잖아요. 이때 수익률을 보니까 10년 시점에 122%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근데 저희는 은행의 상품의 단위와 비교를 한다면 조금 러프하게 이야기했을 때 3.5%와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의구심이 드시죠? 10년 시점 122%인데 어떻게 3.5%인가? 매년 3.5%씩 되면 135%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그것을 한번 쭉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상품의 같은 경우에는 5년을 내시고 5년을 거치하는 형식입니다. 나입하는 5년 동안은 적금과 비교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거치하는 5년간은 예금에 비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했더니 122% 이율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실제적으로 은행의 단위로 변환하면 어떻게 되는가? 고객님, 예금을 A%라고 가정을 하면요. A%라고 가정하면 5년간 이자를 붙은 금액은 A% 곱하기 5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총 이자가 생기는 금액에 대해서는 5년 곱하기 A를 하게 되면 실질적인 이자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적금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적금은 예금과는 다릅니다. 적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붙여주는 방식이요. 첫 달에 낸 것, 1년간, 1년 평균으로 가정한다고 했을 때, 첫 달에는 12분의 12의 이자를 전체를 다 줍니다. 두 번째 달에 내는 건요, 한 달 뒤에 냈기 때문에 한 달간의 이자는 안 드리겠죠. 12분의 11만큼의 이자를 드립니다. 세 번째 달 낸 거는요, 12분의 10만큼의 이자를 드립니다. 이렇게 쭉쭉쭉 가져가 보면 마지막 12달째는 12분의 1만큼의 이자를 드릴 겁니다. 자, 이 모수들을 다 더해 놓고 나면 1년간에 총 받게 되는 이자가 될 건데요. 요거를 다 더하게 되면 12분의 12는 1이 되고 12분의 11은 12분의 1이 부족한데 여기 있네요. 요거랑 더하면 1이 됩니다. 요렇게 1년치를 다 더하게 되면 6이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1년은 12달이니까 실질적으로 나누면 초등학교 수학 산수 시간처럼 2분의 1이라는 수치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적금이라는 건 예금 이자의 절반 수준에 해당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겠네요. 적금 같은 경우에는 5년 납입을 하게 되면 5년 곱하기 A 분의 2 곱하기 5년이면 실질적으로 매해년 받는 이자를 계산을 할 수 있겠다입니다. 그러면 요걸 곱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2.5A가 되겠죠? 요게 적금 이자가 될 겁니다. 적금 이자. 그리고 요게 예금 이자가 될 겁니다. 아니, 요게 아니구나. 요게 예금 이자가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요거 두 개를 더해 놓고 나면 실질적인 10년간의 이자가 되겠죠? 10년 이자가 될 겁니다, 고객님. 10년 이자를 우리 상품을 보니까 7.5A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7.5A가 실질적으로 122%의 수익률을 가져왔다고 하니까 7.5A는 122%, 22%의 수익입니다. 그러면 25%를 7.5로 나누면 실질적으로 매해년 받는 은행 단위 금리가 나오겠네요. 자, 22%를요 7.5로 나눴더니요 얼마가 나오냐면 2.93%가 나옵니다. 2.93%. 고객님 탐탁치 않으시다고요? 2.93%라세요. 네, 근데 고객님 여기에는요 지금 세금 부분이 감안되지 않은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보험회사에서는 한도 없이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보장성 상품이기 때문에 5년 이상 내시고 10년 이상 유지하게 되시면 전체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진 상품은 2.93%지만 여기에는 세금이 감안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세금을 감안하면 세금은 이자소득세는 15.4%입니다. 15.4%인데 총 받게 되는 것에 대한 비율이 1이라고 하면 15.4%만큼을 떼고 받기 때문에 내가 받는 이자는 전체 이자의 0.846%를 받게 될 겁니다. 84.6%를 실질적으로 내가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거죠. 15.4%는 나라에 주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0.846을 2.93%에 나눠주게 되면 은행에서 이야기하는 단위 금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은행에서는 세금을 떼고요. 저희는 안 떼니까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요. 2.93을 0.846으로 나누게 되면 얼마의 수치가 나오냐면 3.46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고객님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저희의 상품은 물론 3.5%보다는 조금 낮지만 3.467%의 이자율을 매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10년 시점 120% 2%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실질적으로 3.467%의 이자를 매해 드리는 겁니다. 고객님 3.467% 시중에 있는 은행 금리 중에 이런 금리를 가진 상품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특판 상품으로 있습니다. 카드를 개설한다거나 뭐 새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거나 아니면 특정 청약저축을 가입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죠. 특판 상품은 뭐 그런 겁니다. 기본 이율에다 플러스해서 가산 이자를 주는 거 그런 특판 상품 나오는데 문제는요. 그 특판 상품들이요. 한도 없이 적용을 시켜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보통은 20만 원. 아주 많아야지 30만 원입니다. 고객님 아시는 것처럼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하시거나 적금을 하시게 되면 몇 년짜리 추천하죠? 1년, 2년, 3년이에요. 1년간 예금을 했다. 1년간 적금을 했다. 1년간 적금을 하는데 30만 원씩 했다. 그렇게 다 해봐야 한 해에 이자가 6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게 효용성이 있는 건가요? 고객님은 분명 저축을 원하셔서 하셨는데 내가 꼴랑 6만 원 받자고 그거 하신 건가요? 아니시잖아요. 자, 보험회사에서는요 3.467%를 자그마치 10년간을 드립니다. 10년간을. 그것도 비과세로 드립니다. 비과세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비과세는요, 어느 세목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을 비과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자가 발생을 하더라도요, 고객님 이자 소득세 발생하지 않고 2천만 원이 초과가 되더라도요, 고객님 종합소득에 같이 합산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과세를 전혀 하지 않겠다, 드러나지 않는 돈이 되는 겁니다. 고객님 한도 없이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467%로 말이죠. 은행에서는 1년짜리입니다. 2년짜리입니다. 한도가 존재합니다. 우리는요. 3.467%로 10년간을 드립니다.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상품은 아시는 것처럼 항상 보험의 가장 큰 핵심은 보장에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보험의 상품 보장도 플러스 되니까. 자, 보장 금액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고객님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고객님? 이라고 클로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백지 설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도해야 하는 것을 쭉쭉 살펴봤는데요. 고객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씩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써가시면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한번 이것은 제가 우리 FP님들께 추천을 드리는, 우리 식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것은, 이것을 해보면 어떤 효과가 있나. 고객님 앞에서 정말 전문가처럼 보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사실은 이게 중학교 수학이고 초등학교 산수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은데, 고객님은 이걸 보는 순간, 정말 전문적이다라는 생각을 갖게끔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은행의 단위와 철저하게 비교를 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를 가지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 상품에 대한 장점을 어필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비과세까지 됩니다. 한도 없이 됩니다. 라는 이야기까지 가기 때문에 클로징까지 명확하게 한 방에 쭉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별거 아니지만 이 기법을 꼭 잘 활용을 하셔서 영업적 마케팅에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가진 상품, 지금 실속 종신을 예로 들었지만 비근한 애로 뭐 꼭 실속 종신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3밸런스 상품 같은 경우에도 실속 종신에 비해서 환급률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1%, 10년 시점에 1%, 2% 정도 내외의 수치 정도 차이만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충분히 은행 단위와 비교했을 때 3% 이상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지는데 고객님 앞에서 그렇게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시면 3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보장까지 확실하게 더했기 때문에 이야기할 만한 게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클로징 기법으로 조금 사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가진 상품을 은행의 상품과 단위 비교를 해보는 그런 백지 설계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꼭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는 거하고 하는 건 분명히 틀립니다. 아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고객님 앞에서 펼쳐놓고 쓰려고 하면 안 써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말도 안 나가는 경우들도 진짜 많습니다. 꼭 한번 써보시고 가셔라.
고객님 앞에서 쓰실 자신이 없다면 미리 쓰여진 것을 가지고 나가셔서 하나씩 설명을 짚어가면서 하셔라 라고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꼭 참고하시고 이번 달 꼭 승리하는 마감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